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이썬 1, 2, 3 이렇게 세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썬의 기본적인 로직, 문법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if문이라든가 for문이라든가 이런 걸 예제 실습까지 쭉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파이썬 2인데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는 패키지들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어떤 문법들이 있고 어떻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쭉 봤어요. 그 중에 제일 기반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애가 numPy라는 애죠. Numerical Python.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자. 네, 그거에 대한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죠. 네, numPy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형태를 바꾸고 자르고 붙이고 합산하고 집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판다스라는 걸 봤어요. 네, 판다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 처리하는 이런 걸 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플라립이라고 해서 차트 그리는 것까지 차트 그리는 것까지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뭐 교과서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는 그 교과서를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자.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파이썬 3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좀 보시면 저희가 파이썬 3은 이렇게 몇 가지 폴더로 좀 나눠 놨어요. 그래서 커먼,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눠 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10번 커먼을 지금 이번 시간에 먼저 할 건데요.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또 여러 개가 있죠.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파일입니다. 워싱머신 데이터에서 이거 세탁기 데이터입니다. 세탁기 데이터인데 세탁기 데이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을 받아놓은 데이터고 그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뭘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물론 어떻게 무엇을은 그 도메인에 있는 어떤 그런 태스크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한다면 파이썬은 이렇게 구현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파이썬 수업이니까 주로 이렇게 구현합니다를 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 파일을 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문법들을 보시면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아직 문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이썬 문법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 이게 오브젝트고 모듈이고 메소드인가? 이게 오브젝트고 메소드인가? 어트리뷰트인가?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딕셔너리인가? 리스트인가? 데이터 프레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인자가 어떻게 들어갔나? 이렇게 파이썬 문법적인 의미에서 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걔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합치고 있네? 데이터를 지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의미하는지를 뭔지 봐야 돼요. 나중에는 의미하는 것만 보면 되지만 지금은 그래도 배운 지 저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 문법도 한 번씩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저희는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이 익숙해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문법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저희가 장문과 독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문이라고 하면 실제 이거를 타이핑을 해서 구현을 하는 걸 얘기하죠. 독해라고 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읽고 이해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장문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이렇게 공유된 파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다가 우리가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려면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건 어렵더라도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다가 수정하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세탁기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LG전자 세탁기일 거예요. 네, 지금 LG전자 세탁기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뭐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네, 그래서 세탁기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를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washingmachine.csv 얘가 실제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metadata.csv 요거는 각 컬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설명해 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먼저 하시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잊지 말고 임포트를 쭉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pd.read_csv 메타데이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컬럼 네임이 카테고리 코드가 뭐고 이렇게 각각 컬럼 네임을 쭉 설명해 주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컬럼이 31개나 있네요. 31개. 0부터 하면 32개죠. 네, 32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컬럼들만 우리가 쓰면 되겠죠. 굉장히 많네요. 뭐 행군 뭐 요게 아마 로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세탁기가 동작할 때 그런 실시간으로 아마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희가 실제로 얘는 보시면 여기에 변수에 할당하지 않았죠. pd.read_csv 하고 말았죠. 이거는 변수에 할당이 된 게 아닙니다. 복사본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끝난 거죠. 왜 그러냐면 메타데이터니까 그냥 읽고 말려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읽으려고 한 거고 실제 데이터 워싱머신 언더바 머신.csv는 읽어서 df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려면 이 콜로 할당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df를 밑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한 줄이었지만 지금 두 줄로 이거 밑에 거를 안 하면 디스플레이가 안 되겠죠. 우리 디스플레이까지 하려고 이렇게 찍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컬럼 네임이 쭉 3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보니까 500 x 32 50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컬럼이 3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0개의 데이터가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500개 정도 데이터가 아니겠죠. 굉장히 많겠죠. 네. 어쨌든 500개 정도가 있고 32개의 컬럼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처음에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 기준은 없습니다. 적당히 필요한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df.info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쭉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오브젝트는 뭐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 쭉 보여주고 컬럼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D타입은 각각 이런 거다. 대부분 인트 숫자가 많네요. 숫자가. 네. 이런 애들이 왜냐하면 시리즈별로 컬럼별로 우리가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쉐입도 한번 찍어보면 쉐입은 500 x 32 행이 500개 열이 32개. 이 쉐입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실제로 찍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멋모르고 찍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막 50만 개야. 근데 이걸 쉐입을 찍어보면 그냥 50만 바이 32 금방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DF를 찍었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많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점점점을 해서 조금만 찍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 데이터의 스케일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쉐입 같은 것도 좀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까 그냥 다 찍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찍어봅니다. 헤드 위에서부터 5개만 찍어줘. 이거 계속 썼던 거죠. 만약에 10 하면 위에서부터 10개 찍어줘. 이렇게 옵션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테일도 있습니다. 테일 하면 뒤에서부터 5개 찍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 보려면 먼저 헤드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테일 한번 찍어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컬럼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컬럼 아까 봤지만 컬럼스 이렇게 찍어보면 이 32개 이런 애들이 쭉 있구나 이렇게 셉니다. 컬럼스도 이렇게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스를 찍어보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컬럼스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를 데이터로 활용할 때 필요합니다. 컬럼스를 뽑아서 그거의 이름들을 뭐 어디다 할당한다든가 이럴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찍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이제부터 제가 이런 걸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데이터 생성 그래서 세제량하고 세탁기 소음을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없는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할 건데 이거 왜 생성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생성한다면 필요하다면 이렇게 생성합니다라고 이 예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500 x 32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new DDF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에다가 여기 보면 딕셔너리를 줬어요. 딕셔너리. 그렇죠? 딕셔너리의 키는 디터전트하고 노이즈 레벨 이렇게 2개를 줄 거예요. 컬럼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2개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값은 뭐냐면 랜덤 np.랜덤 어레이로 나오겠죠. 얘를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사이즈는 몇 개
df의 개수만큼 결국 500개죠. 1부터 6까지 숫자로 500개 뽑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40부터 71 사이의 숫자로 500개 역시 뽑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리스트로 어레이로 쭉 나오겠죠. 여기도 어레이로 쭉 나오겠죠. 열거형 변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new df라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더니 이렇게 헤드만 찍어서 이겁니다. 실제 500개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500개가 쭉 생길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df하고 결합하려고 해요. 자,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결합할 때 뭐가 생각나세요? 머지, 조인, 컨캣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제가 컨캣을 한번 쓸 거예요. 그래서 df하고 new df를 리스트로 묶어줬죠? 이거를 붙이란 얘기예요. axis equal 1 주니까 옆으로 붙이란 얘기예요. 옆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래 df가 이렇게 500 by 32짜리 여기가 500 여기가 32개 이렇게 있는 애를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요거 두 개짜리 여기가 500짜리 그래서 옆으로 붙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axis가 equal 1 이렇게 붙이면 옆으로 붙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컨캣은 인덱스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인덱스. 그래서 아우터 조인이냐 이너 조인이나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얘가 보면 원래 얘는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 해서 499까지 있습니다. 얘도 그냥 우리가 인덱스를 안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0, 1, 2, 3, 4 해서 499까지 있어요. 결국 인덱스가 얘가 0부터 499까지 있다는 얘기고 얘도 0부터 499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인덱스가 하나 빠짐없이 딱딱 들어맞아요. 하나 빠짐없이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컨캣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붙습니다. 옆으로 axis equal 1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달라졌나 보면 맨 뒤로 가면 여기 디터전트하고 노이즈 레벨이 붙었죠. 여기 이거는 랜덤한 값을 지금 뽑은 거죠. 이 랜덤한 값을 그냥 임의로 그냥 뽑은 거죠.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df의 컬럼스 쳐보니까 컬럼이 이 뒤에 두 개가 늘어났죠. 그리고 쉐입을 쳐보니까 원래 500 by 32였는데 새롭게 500 by 34가 됐죠. df가 스스로 변한 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df하고 new df를 합친 걸 다시 원본 df에다 합쳐란 덮어 쓰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df는 없어지고 이게 합쳐진 게 새로운 df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df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df가 34가 된 겁니다. 34.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새로운 원래는 지금 제가 new df를 새로 만들었지만 보통은 데이터를 두 개 받으면 이렇게 두 개 받으면 두 개를 붙이기 위해서 쓰는데 이럴 때 만약에 로우의 인덱스가 다르다. 로우의 인덱스가 다르다. 그러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붙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요 없는 컬럼을 만약에 삭제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컬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컬럼은 삭제하겠다. 기억나시나요? df에 드랍이라는 애가 있어요. 드랍이라는 애가 있고 만약에 컬럼 이름을 여기다 주는 건데 컬럼 이름을 주는 건데 하나 이상 줘야 되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줘야 되니까. 그래서 리스트로 저희가 묶어줬어요. 리스트로 묶어서 컬럼, 카테고리하고 모델하고 레지스트 이거 버리겠다는 거야. 이거 버리겠다고 이렇게 리스트 3개 버려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컬럼 삭제니까 axis equal 1입니다. axis equal 1 안 주면 디폴트는 0이고 0은 행삭제입니다. 행삭제. 우리는 열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열. 그리고 inplace 2를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 원본이 수정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그냥 반환값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원본 수정. 인플레이스 2를 꼭 주셔야 되고 컬럼을 삭제하는 건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뭐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axis equal 1, 인플레이스 2 얘는 세트입니다. 거의 이렇게 삭제하고 나면 쉐입이 31로 줄었죠. 3개 삭제됐으니까. 그래서 컬럼스 찍어보면 요 카테고리하고 모델 네임 여기 없어졌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컬럼을 우리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뒤에 나오는 건 저희가 이제 혹시 연습해 보시라는 의미로 똑같은 비슷한 걸 갖다가 얘네들도 한번 삭제해 보세요. 얘네들도 한번. 이런 거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타이핑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df.drop 왜냐면 혼자 해보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3개니까 리스트로 묶어 주셔야 되죠. 일단 리스트 묶으세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되죠? 빼먹지 말고 axis equal 1 주셔야 되고 inplace
인플레이스 이퀄 true로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여기 채우시면 돼요. 뭐 프레시 케어 그다음에 터보 샷 네,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돼요. 이니셜 네, 빛 네, 카피해서 채우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를 채우시란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시면 밑에 좀 내려가면 네, 정답이 있죠? 네, 요겁니다. 똑같이 드랍이고 리스트로 묶어줬고 axis equal 1에 인플레이스 true 요거 세트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쉐입 찍어보니까 또 3개 지워졌죠? 네, 컬럼수 3개 없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컬럼을 삭제하는 거나 추가하는 걸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뭘 보려고 하냐면 일단 이벤트 타입을 한번 좀 주목해 봤어요. 이벤트 타입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쭉 봤더니 500개가 이렇게 쭉 있네요. 스테이트, 워시 엔드, 와이파이 온, 스테이트, 워시 엔드 뭐 이런 애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복이 많잖아요. 지금 스테이트가 계속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유니크, 중복 제거하고 보여줘. 중복 제거하고 보여줘. 그랬더니 이렇게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스테이트가 있네요. 7개 이벤트가 있네요. 이벤트가 스테이트, 워시 엔드, 와이파이 온, 워시 비긴, 뭐 포즈, 컨티뉴, 에라 이런 식으로 이런 7개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저희가 수집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밸류 카운트 기억나시나요? 밸류 카운트? 네, 이렇게 이게 이럴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500개 데이터 중에 스테이트가 대부분이네요. 299개. 그리고 와이파이 온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워시 엔드도 있습니다. 워시 비긴도 있고요. 네, 이건 시작한 건 40개인데 끝난 게 64개. 뭐 전체 데이터가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즈도 있고요. 포즈. 네. 그다음에 컨티뉴. 그다음에 에라도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 카운트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죠. 어떤 이벤트들이 몇 개씩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일시중지. 이 중에서 포즈인 거 한 좀 포즈를 좀 준게 포즈 일시중지 로그가 가장 많은 기계의 디바이스 아이디 찾기. 자, 이 문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돼요. 이 문장을 보고 이거를 파이썬 문법으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 번에 하실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 찍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뭘 하냐면 일단 일시중지 로그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df의 이벤트 타입이 이퀄 이벤트 w 포즈인 걸 먼저 찾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뭘 주죠? true false 짜리 500개 줄 거예요. true false 500개 주죠. 이거를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다 넣으면 그러면 이벤트 타입이 포즈인 것만 돌려주겠죠. 이렇게 이게 여기 보면 인덱스가 구멍 났죠? 이벤트 타입이 포즈인 것만 준 거예요. 포즈인 것만 쭉 찾은 거예요. 이벤트 타입이 포즈인 것만 쭉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 전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받은 건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전체 말고 이 중에서 컬럼 하나만 알고 싶어요. 뭐? 디바이스 아이디. 디바이스 언더바 아이디. 얘만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지금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df를 찾으면 이렇게 다 주죠. 근데 df에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아이디 이렇게 하면 시리즈로 디바이스 아이디만 주잖아요. 이렇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컬럼을 하나 선택한 것처럼 얘도 이 전체가 뭔가 조건이 딸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컬럼을 하나 선택하던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문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rue, false를 주는 아이구나. 그 다음에 그거를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다 주니까 이벤트 타입이 포즈인 애들만 골라주는 아이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디바이스 아이디만 관심 있으니까 한 컬럼만 뽑아왔구나.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되겠죠? 시리즈가 됩니다. 시리즈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뽑아오시면 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이렇게 뽑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예요. 디바이스의 그룹핑에서 개수를 세보자.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룹핑을 해서 개수를 세보려고 해요. 뭘 세보세요? 뭘 세봐야 되죠?
A1이 몇 개냐, A2가 몇 개냐, A3가 몇 개냐 이걸 세보려고 해요.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그룹 바이 카운트, 그룹 바이 카운트 이런 게 생각나시나요? 네.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배운 게 있어요. 밸류 카운트. 이게 밸류 카운트가 결국에 A가 몇 개, A1이 몇 개, A2가 몇 개, A3가 몇 개 이거 세주는 애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시리즈죠. 전체가. 그래서 시리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의 밸류 카운트 메소드죠. 그래서 얘를 세주면 이렇게 세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A3가 12개, A2가 7개, A1이 2개, A5가 2개 이렇게 디바이스 아이디별로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만 센 거죠 지금? 포즈인 것만 골라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문법이 뭐냐면 이벤트 타입이 WM 포즈인 것들 중에서 디바이스 아이디가 A3가 12개구나. A2가 7개, A1이 2개, A5가 2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죠 지금. 위에서 사람이 문장으로 쓴 거. 일시중지 로그를 먼저 찾아. 그러면 이거죠. 그 중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그룹핑해서 개수를 세보자. 그룹핑해서 개수를 센 게 이겁니다. 이거 물론 그룹 바이 해가지고 이 전체를 그룹 바이 해가지고 카운트해도 되죠. 근데 우리 밸류 카운트라는 아주 편리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카운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의미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디바이스 아이디가 문장을 좀 바꿨어요. 어느 디바이스 아이디, 어느 기계에 가장 많은 에러 로그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 문장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어느 기계에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일단 에러인 거부터 골라. 일단 에러인 거부터 WM 에러인 거부터 골라. 그 고른 데이터들 중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별로 카운트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지금. 네, 요 문장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법도 중요하지만 요 문장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지금 이벤트 타입이 WM 에러인 거 여기까지 쓰면 true, false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으면 네,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이벤트 아이디 이거밖에 없네요. 몇 개 없네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디바이스 아이디만 원합니다. 디바이스 아이디만 원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아이디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밸류 카운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으로 보이죠. 근데 그래도 많을 수 있으니까 밸류 카운트 한다면 이렇게 A3가 2개, A5가 1개. 그러면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디바이스 아이디가 A3가 L한 게 A3가 2개, L한 게 A5가 1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이런 문법을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요거 밸류 카운트가 생각이 안 나시면 그룹핑해서 카운트 하셔도 돼요. 그룹핑해서 카운트 하셔도 되는데 밸류 카운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개수 셀 때는 요걸 이용하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전형적인 문장. 이렇게 한번 익혀 놓으시면 다음에 많이 좀 저희가 써먹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뭐 하는 건지 만약에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머릿속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문법으로 구현해야 될지 이걸 먼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데이터를 고르자. 데이터를 골라서 그걸로 카운트를 세자.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시간, 로그가 생성된 시간을 한번 볼게요. 시간을 한번 쭉 봤는데 일단 뭘 봤냐면 DF의 create dt UTC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몇 개, 한 5개만 찍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타입을 좀 볼라 그래요. 이거의 0번째니까 첫 줄을 얘기하는 거죠. 네, 0번째 첫 줄.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얘를 0번째 첫 줄을 타입을 찍어 보니까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이거 문자열로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 잘 처리가 안 돼요.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문자열로 있을 때는 설명이 잘 처리가 안 돼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데이트 타임으로 보통 바꿉니다. 이거 프로그램 하는 쪽에서는 거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열로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7년만 골라내고 싶으면
문자열을 0번째, 1번째, 2번째 파싱을 해갖고 여기가 2017인 거 다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이트 타임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가 데이트 타임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애가 있어서 그 안에 연도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시간 따로, 분 따로 다 따로따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 나와 그럼 그 연도만 싹 골라주고 월 나와 그럼 월만 싹 골라주고 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처리할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문자열인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이게 눈으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DT, create, UTC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자열인지 데이트 타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찍어봐야 돼요. 찍어봤더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문자열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찍어보니까 문자열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법이 뭐냐면 PD라는 우리 판다스에 to 데이트 타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to 데이트 타임. to 데이트 타임에다가 옵션으로 인자로 뭘 주냐면 DF의 create, DT, UTC 얘는 시리즈죠. 시리즈를 주면 얘는 모든 시리즈 아이템을 다 하나하나 폼을 돌면서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줍니다. to 데이트 타임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래 자기 거에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게 할당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게 할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문자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존 거 살리지 않고 원래 거에다가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찍어보죠. 그럼 뭐만 바뀌었냐? 0번째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아까는 이렇게 있었는데 순서만 바뀐 게 아닙니다. 순서만 바뀐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얘는 그냥 문자열로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연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시 따로, 분 따로, 초 따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금방금방 골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원래 스트링이었는데 판다스에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죠. 타임스탬프라는 걸로 바뀌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바꿔야 그제서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쭉 찍어보면 이렇게 바꿔놓고 DF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뭐만 바꿨냐면 여기가 바뀐 거예요. 여기가. 타입이 바뀐 거예요. 타입. 이제는 다양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4시간 단위로 그룹핑 하려고 그래요. 우리 배웠죠? 그룹 바이를 할 건데 create DTC, UTC로 그룹 바이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룹 바이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초까지 있으니까 다 다르죠. 그러면 500개가 각각 다 다른 그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시간 단위로 해서 0시부터 4시까지 한 그룹, 4시부터 8시까지 한 그룹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 옆에다가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시간이 쭉 있잖아요. 날짜 시간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부수적인 뭔가를 여기다 붙여야 돼요. 뭘 붙이냐면 여기에 있는 걸 봐가지고 카테고리를 0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8시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6시까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4, 6에 23, 6개로 나눠지나요? 끝까지 써볼까요? 16시부터 20까지, 20시부터 24까지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다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 단위로 그룹핑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시간 단위로 그룹핑을. 그래서 그걸 그러면 파이썬에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룹퍼, PD에 그룹퍼라는 걸 제공해요. 지금 제가 요거를 손으로 그린 거를 파이썬이 구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룹퍼라는 걸 제공해요. 그래서 키는 뭐냐면 create DT, UTC 요걸 나누라는 거예요. 요걸 나눌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려면 여기에 데이터 타임이어야 돼요. 문자를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를 빈도수를 4시간 단위로 이거는 약속입니다. 얘가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4H, 4M, 4D 이런 식으로 달라는 거예요. 4시간 단위로 쪼개줘. 그래서 그걸 그룹퍼에 저장해줘 그럽니다. 그럼 그룹퍼에 저장한 게 요거예요. 요게 그룹퍼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그룹퍼는 뭐냐면 이 보조 수단, 보조 데이터 이거를 저희가 그룹퍼로 만든 거예요. 4시간 단위로 쪼개서.
그게 보조 단위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퍼 찍어봤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만 쭉 있지. 네, 그룹퍼를 만든 다음에 이제서야 저희가 그룹 바이를 할 수 있어요. 이제서야. 우리 원래 df.그룹 바이 한다면 여기에 원래 뭐 주는 거죠? 뭐 컬럼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뭘로 이번에 하고 싶어요? 아까 만든 그룹퍼. 아까 만든 4시간 단위로 쪼갠 4시간 단위로 쪼갠 그 보조 도구 걔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룹 바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시간 단위로 쪼개서 그룹핑을 해달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GP4H라는 것을 일단 제가 저장할게요. GP4H. 그러면 얘도 아무것도 일단 그룹핑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스텝이 뭐죠? sum, min, 뭐 카운트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뭐냐면 행의 개수를 센 거죠. 아, 요 그룹은 25개 있어. 7개 있어. 여기 보면 0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8시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각각을 25개, 7개, 16개, 31개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근데 카운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널값. 그러니까 결측치. 만약에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근데 얘는 지금 보면 거의 결측치가 없어 보이죠,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중에서 이게 다 같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쓸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쓸 겁니다. 그래서 뭐만 쓸 거냐면 결측치가 확실히 없다는 전제는 뭐냐면 얘는 결측치 없죠, 지금. 인덱스니까. 네, 인덱스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만 인덱스만 쓸 겁니다. 인덱스만 뽑아서 카운트를 할게요. 그리고 프리퀀시에 그걸 담을게요. 그러면 요렇게 이거는 지금 여러 개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하나만 센 겁니다. 25, 7, 16, 31. 네. gp 언더바 4h 점. 네. 똑같죠? 네. 똑같죠? 네. 사이즈를 세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카운트를 세주는 거죠. 근데 카운트를 하면 이렇게 돌려주죠. 카운트를. 그러면 우리는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중에 하나만 필요합니다. 하나. 그 중에 create dt UTC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로 그거를 저희가 프리퀀시에 담을게요. 프리퀀시에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그 작업한 거를 데이터에 그 변수에 담아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기를 틀리면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다음만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줄로 쭉 쓰면 막 중간에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하나 뒤에 거 틀리면 앞에 거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이렇게 그룹퍼에 담고 이거에 담고 이거에 담고 이렇게 단계별로 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한 번에 쭉 다 하면 중간에 틀리면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룹퍼에 보조 수단을 담아놨고 보조 수단을 이용해서 그룹 바이를 먼저 해서 그룹핑만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구하는데 요거에 대한 카운트만 구했습니다. 카운트를 구한 결과는 뭐죠? 요거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시리즈고 결국 왼쪽에 있는 create dt utc가 뭐죠? 인덱스. 얘가 value. 이런 시리즈를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frequency라는 freq라는 시리즈를 결국 구한 거예요. 찍어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0시부터 4시까지는 25개의 로그가 있었고 4시부터 8시까지는 7개의 로그가 있었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16개의 로그가 있었고 이런 뜻이죠 지금. 자,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보기 좋죠? 바 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plt.plot 안 쓰고 그냥 시리즈의 플랫을 바로 써볼게요. 시리즈의 플랫. 네. 그러면 kind는 바로 그다음에 사이즈 줘볼게요. 그리고 찍어봐. 네. 이런 식으로 쭉 찍히는 거죠. 네. 쭉 찍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0시부터 4시까지는 25번. 네. 25개의 로그가 있는 거예요. 총 500개 중에. 네. 그래서 카운트를 쭉 센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세탁기를 제일 많이 돌리는 시간은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구나. 이런 거죠, 지금. 새벽 12시. 새벽 12시 아니고 오후 12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8시부터, 4시부터 8시까지.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는 보면 0시입니다. 0시부터 4시까지. 근데 좀 이상하죠,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0시부터 4시까지를 제일 많이 돌렸고 제일 많이 돌린 시간은 새벽 4시, 4시부터 8시까지 제일 많이 돌렸고 여기도 0시부터 4시까지 제일 많이 돌렸어요. 이 데이터가 이상한 거예요. 왜? 세탁기를 새벽에 많이 돌리나?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다가 이런 걸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하고 다른,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다른 데이터를, 이런 결과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발견하신 거예요. 대단한 걸 발견하시고, 아니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틀리신 거예요. 어딘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빠뜨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우리가 의아한 결과를 만나면 일단은 내가 뭘 잘못했나를 열심히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세탁기는 새벽에 많이 돌리는구나. 그럼 이유를 찾아야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결론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조금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뭐 잘못했다기보다 정보를 덜 알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요게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그 create dt UTC죠. UTC가 뭐냐면 그린위치 표준시.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 있는 표준시, 한국 시간으로 9시간 느린, 우리보다 9시간 느린 그 표준시를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세탁기를 많이 돌리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국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한국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게 표준시가 이걸로 왔느냐, 아니면 꼭 국내에서만 돌린 거냐,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다 업무적인 얘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시간대가 틀렸다면 한국 시간으로 어떻게 바꿀까? 이것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지는 건 업무적인 얘기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우리가 로컬 타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는 거냐면, 프리퀀시를 이렇게 한 번은 쭉 썼는데 좀 나눠서 볼까요? 네. 원래 프리퀀시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시리즈입니다. 거기에 시리즈의 메소드 중에 TG Localize라는 애가 있어요. TG Localize UTC라는 애가 있어요. TG Localize UTC라는 애가.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뭔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UTC 그 표준시로 일단 세팅을 한 겁니다. 왜? 그럼 이게 UTC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그렇게 UTC라고 일단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름이 UTC니까. 네, 그래서 UTC라고 일단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Localize UTC라고 표준시라고 일단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꾸냐면 TG Convert라는 애를 바꾸는 거예요. TG Convert라는 애로 어떻게? 아시아의 서울로 바꾸면 시간이 바뀌는 겁니다. 좀 오래 걸리죠. 500개 다 바꿔야 돼서.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9시가 아니라 몇 시였죠? 찍으면 원래 0시였죠. 0시인데 9시로 바뀌었죠. 여기 4시였는데 13시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서울이 9시간 빠르잖아요. 영국 표준시보다, 그린위치 전문대 표준시보다 9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고, 이제 얘는 UTC가 아니라 서울 표준시입니다. 서울 표준시. 그래서 그리고 플랫을 한번 찍어 볼게요. 요거는 여기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요 바 H로 줘서 그래요. 그냥 좀 다르게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로로 아까처럼 똑같이 찍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바 H로 세로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9시부터 여기 밑에서부터죠. 네, 9시부터 더하기 13시, 13시부터 15시, 15시부터 21시 이런 식으로 쭉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걸 봤더니 9시부터 그 다음에 많은 걸 봤더니 여기 보면 얘도 9시, 그 다음에 얘는 13시. 역시 오전이나 낮 시간이 확실히 세탁기 사용량이 지금 많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되면 올바른 데이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밑에 보면 좀 얘기가 더 있어요. 이게 뭐가 더 있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기준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시부터 13시, 13시부터 17시, 17시부터 21시. 뭔가 찜찜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보통 우리가 시간을 끊으면
0시부터 4시, 4시부터 8시, 8시부터 12시 이렇게 끊으면 편리한데 이거는 9시부터 13시, 13시, 17시 계산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좀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룹 바이를 먼저 하고 그룹핑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기준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9를 했죠. 여기다 플러스 9. 그러니까 이게 9시, 13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뭔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도 0시부터 4시, 4시부터 8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시간을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하면 되겠죠. 다시 순서가 그룹핑을 먼저 한 다음에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 원본 데이터의 시간을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서가 사실은 원본을 먼저 바꾼 다음에 그룹핑하는 게 맞죠. 그룹핑 된 거를 갖다가 바꾸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 된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본을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원본을 바꾸는 거. 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tg convert, tg localize 이런 걸 쓰려면 이 데이터가 인덱스여야 돼요. 인덱스. 그래서 얘는 우리 인덱스죠. 지금 이 시간이 인덱스. 언제 인덱스가 됐어요? 우리가 인덱스로 만들어줬나요? 안 만들어줬어요. 언제 인덱스가 됐냐면 그룹 바이 할 때 자동으로 인덱스가 됐어요. 그룹 바이 할 때. 왜? 얘를 중심으로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룹 바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룹 바이 할 때 기준이 되는 컬럼이 인덱스로 넘어오죠. 그래서 그때 얘가 인덱스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순서가 그룹 바이를 하고 시간을 바꿀 게 아니라 시간을 먼저 바꾸고 그룹 바이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컬럼이 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최초 바꾸려고 할 때는 인덱스가 아니에요. 인덱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컬럼이에요. 물론 인덱스로 만들어주고 해도 되지만 일단은 인덱스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애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g localize나 tg convert는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인덱스일 때만 쓸 수 있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import time. time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함수, 외장함수. 네, 우리 내장함수, 외장함수 이런 거 배웠죠. time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외장함수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외장함수입니다. 그래서 타임과 데이트 타임에 있는 타임 델타라는 애를 저희가 임포트해서 한번 쓸게요. 임포트 해놓고 time.timezone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실제 우리 PC 윈도우나 맥 설치할 때 그 로컬 그거 설치하죠. 설정하죠. 한국시냐, 뭐 어디시냐, 뭐 이런 거 설정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32,400초 빠르다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결국 이거 9시간입니다. 초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컴퓨터에서 모든 그 시간 계산은 다 초로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현재까지 몇 초 흘렀나 이걸 가지고 다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레고리력 이런 걸로. 네. 요거 타임존이 우리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 32,400초가 빠르대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요게 9시간입니다. 9시간.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타임존을 타임 델타에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초를 갖다가 뭔가 내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오브젝트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create dt utc에서 빼주는 거죠. 결국 9시간 빼달라는 얘기죠. 9시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9시간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복잡한 타임 델타라는 애가 그런 걸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타임 델타 얘는 어쨌든 복잡하지만 값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UTC는 500개죠. 그럼 여기에도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난 거예요. 얘는 500개, 얘는 값이 하나입니다. 근데 얘가 500개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면서 각각에서 이걸 빼주는 거죠. 결국 의미적으로 보면 요 타임 크레이트 DT UTC에서 타임 델타 9시간만큼 빼달라는 얘기예요. 빼달라.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크레이트 DT UTC가 그래도 타임 스탬프로 우리가 아까 바꿨기 때문에 문자열이면 이거 안 돼요. 문자열이면. 타임 스탬프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애초에 원본 시간이 바뀌었죠. 원본 시간이 원래 0시 22분이었는데 9시 22분. 그래서 500개에 대해서 전부 다 바꾼 거예요. 500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거 어디에도 할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보기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컬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UTC는 그냥 살려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컬럼을 만들게요.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면 Create DT KST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네, 요걸 새로 만들고 싶어요. 원래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해보세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실제로. 네, 요 밑에 답을 보여드릴게요. 네, 뭐냐면 Create DT UTC에서 타임 델타에 타임 존을 빼는 거. 요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면 네, 요렇게 생겼죠? 그냥 디스플레이만 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할당할 거예요. 근데 Create DT KST가 있나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 없죠. 그럼 없으면 할당이죠. 생성입니다. 할당이고 생성입니다. 그러면 얘는 500개죠. 얘도 500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DF를 찍어보면 요렇게 되는데 맨 뒤로 가보면 이렇게 Create DT KST가 생긴 거죠. 여기 보면 9시 22분, 9시 32분 이렇게 돼 있죠. 얘는 0시 22분, 0시 32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본 시간을 한국 표준시로, 서울 표준시로 바꾼 겁니다. 원본 데이터를 이 표준시로 원래 UTC 기준시에서 표준시에서 대한민국 표준시로 바꾼 거죠, 지금. 네, 원본을 싹 다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데이트 타임이라서, 얘도 결과가 데이트 타임이라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뭐 그래프 그리기 한번 해보세요 돼 있는데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우리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짧게 순서를 이렇게 뭐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네, pd.그루퍼 pd.그루퍼가 하는 일이 뭐죠? pd.그루퍼는 보조적인 보조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뭘로? 4시간 단위로 쪼갠 거. 기준은 뭘로? KST로. KST를 4시간 단위로 그룹핑한 보조 도구를 만들어서 아까는 그루퍼였죠. 그루퍼 언더바 KST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를 할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할 건데 직접 한 번에 쭉 가볼게요. 그룹 바이를 할 건데 뭘 기준으로? 아까 만든 4시간 단위로 쪼갠 보조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뭐만 고를 거예요? Create DT KST만 고를 거예요. 얘만 골라서 그거를 카운트를 할게요. 몇 개씩 나왔는지. 그거를 프리퀀시에다가 담을게요. 프리퀀시 KST에다가 담겠습니다. 담았죠. 그리고 그림 그리면 돼요. KST 플랫. 물론 plt.flat에다가 얘를 줘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KST 시리즈의 플랫. 얘를 kind bar h 주고 사이즈. 네, 이대로 그리겠습니다. 네, 그려졌죠? 네, 그대로. 뭐가 달라졌나 볼게요. 뭐가 달라졌나. 여기 보시면 아까는 뭐 9시, 13시 이렇게 딱딱 안 떨어졌죠. 근데 지금 8시부터 12시, 12시부터 16시, 20시, 0시, 4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디가 데이터를 제일 많은가, 로그 데이터 어디가 많은가 보시면 여기 12시, 정오죠, 정오, 낮에. 그 다음에 여기 12시 제일 많죠. 그리고 조금 많은 게 8시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시 좀 이쪽에 8시 제일 많네요. 8시 저녁에. 네. 그래서 8시나 낮 12시.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세탁기 돌릴 때 낮에 돌리거나 늦어도 저녁 그쯤에 돌리지 막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는 거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세탁기 데이터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중요한 건 세탁기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려면 이렇게 하더라. 네,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하더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쭉 보시면 임포트 하시고 파일 읽어 오시고 대충 데이터 보시고 추가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룹 바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쭉 분석하는 걸 봤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세탁기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세탁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한번 실제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